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기존 평택시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존재하였기에 공공위탁을 포함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무위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안 제45조까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의거 평택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소관 부서 간의 통일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총칙, 공공위탁, 민간위탁, 보칙 등 총 4장 46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2장의 공공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17개 조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소관 부서 간의 통일적인 사무 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권은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52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기존의 민간위탁과 구분하여 공공위탁의 개념을 정의하고 또한 공공위탁을 포함한 사무위탁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며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 이제 행정자치국으로 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이제 회기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일영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7조에 보면 공공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역할이 어떤 거죠? 여기 좀 돼 있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이런 걸 심의하고 그런 거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민간 이 뒤에 보면 민간주택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선정위원회가 있고 이런데 지금 이 공공위탁 쪽은 그게 좀 같이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공공위탁은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예,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사무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게 되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예, 상정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위탁은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이런 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건 공공위탁은 심의위원회에서 사무의 적정성과 기관까지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선정. 그 선정도 여기서 하는 거네요.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명칭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뭐랄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까지 같이 하니까 이렇게 지금 명칭을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심의로 대표성이 있게 아마 명칭을 정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관리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한다. 네네, 그러니까 민간위탁 여부는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수탁기관은 별도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한 거고, 그다음에 공공위탁 심의위원회는 여기서 그런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필요성 이런 것도 여기서 심의를 하고 선정도 여기서 같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리고 그 8조 1항에 보면 이 지금 우리 8조 1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하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이런 걸 대행하는 거 아닌가요? 예, 대부분 이제 부위원장이 대부분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부위원장 뭐 대부분 그 전례대로 부위원장이 하시겠지만 따로 이렇게 정하는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거죠? 이유가 있나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면 예?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좀 특이하게 해놔가지고 다른 데는 다 이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임시위원장을 또 호선한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도 호선하고 또 나중에 이제 유고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참석치 못할 때는 또 임시위원장을 또 호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공공위탁 심의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따로 하는 게 더 뭐랄까 심의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더 나을지 여기서 심의까지 하고 선정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 제 판단에는 네. 공공위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공공기관별로 그 소관 업무라든지 고유 업무가 그리고 사업의 취지라는 것이 각 개별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범위가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넓다고 보기 때문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과 기관까지 선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복지재단 같은 경우 저걸 공개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민간도 들어오고 또 공공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민간이 선정이 되면 이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 민간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공공이 됐을 때는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근데 공공위탁 이건 선정은 여기서 선정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선정을 지금 이 심의위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도입이 되면 여기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네.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위탁끼리만의 이제 대상이 돼야 수탁 대상이 돼야 될 텐데 이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포함한 대상이기 네. 때문에 네. 민간을 포함할 건지 여부에 대한 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네. 민간 포함으로 해서 민간위탁관리 수탁자 선정위원회로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아, 그런 경우는 네, 공공이 참여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정확히 조금 뭐랄까 이게 도입이 되면 조금 그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잘 그 시행규칙 이런 거 잘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뭐 답변 네, 추가 주시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의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보시면 그 1번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회가 꾸려지면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하기 위해서 단발성 심의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단발성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 그 위원장은 실국 소장으로 하지만 부위원장은 단발성으로 꾸려진 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한 명을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주면 저희 상임위에 있는 한 부서도 심의위원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로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좀 돼서 이 부분은 단발성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느 분이 위원회 구성은 예를 들어서 30명을 하게 되면 이번 위원회는 3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꾸려지고 그 안건이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호선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최종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 대표 발의해 주신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면 민간위탁을 심의하는 그 위원회도 이런 자동 해산해서 한시 기구로 만드는 것이 그러한 위험성이나 그런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의견이? 네, 그게 이제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네,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공공위탁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위탁되어 있는 네. 저희가 이제 수탁 기관을 말씀하시는 걸로 네. 이해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이제 8개소도 있고요. 네. 또 외부에는 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이라든지 경기 테크노파크 뭐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기관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적정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무에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관에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을 때에 공공위탁이 됐는데 그 절차상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 지위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이 없었는데 공공위탁이 된 거면 그냥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준용돼서 그냥 조례가 그 채용이 된 겁니까? 체결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출자 출연 기관에 공공 위탁된 경우에는 개별 법령 조례, 개별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8개 산하기관 플러스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의 공공 업무를 수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다 법률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주신 그런 말씀 아니고 이제 저희 출자 출연 기관은 우리의 각 그쵸. 그 조례에서 조례가 한 있으니까. 거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진행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원해 주셨겠죠.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이 건건이 어떤 법령들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조례가 공공위탁 조례는 없었지만 법률상에 공공위탁을 할 때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다라는 법률이 있어서 이 법률을 따랐던 것인지 예를 들면 경제과학진흥원 뭘 할 때 경제과학진흥원 관련된 조례가 따로따로 분산돼서 좀 법률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법률상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공위탁을 할 때는 이러한 규정과의 그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한다라는 법률이 있었던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요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사실 이제 각 사례별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는지 다 저희들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는 각 개별 조례, 그러니까 각 기관의 그 개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그 민간 위탁 조례에 이제 그 절차를 밟은 것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사무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이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면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더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김에 그 현재 뭐 우리 8개 산하기관은 조례가 있을 테니까 이건 제외하고 공공위탁이 되어 있는 업무 사례별로 이 협약서 써진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약이 되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서별로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네네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8조에 사망 보면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탁 사무 소관 업무 및 예산 업무, 복지 업무, 민간 위탁 업무. 근데 이제 복지 업무가 좀 유독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복지 업무 이외에 뭐 개발 업무, 뭐 다른 업무들도 다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유독 복지 업무만 특정돼서 이 기술이 된 이유가 있는지 이거 빼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위탁사무 소관 업무 실곡소장이라고 적어놓으면 복지 업무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빼도 상관없는 의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건 조금 더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의해주신 의원님과도 특정한 의미가 있으셨는지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그 발령 난 지 며칠 됐죠? 어제 날짜로 네,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잉크도 안 마른 상황이라 지금 바람직한 게 지금 그 만약에 의원님들 지금 조례 질문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답, 즉답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추후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답변을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감사합니다. 발령이 나신 걸 알기 때문에.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종화 의원님?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날짜로 발령 받으셨는데 정신 없으신 상황에서도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위탁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수탁기간 선정 시에 기존에 저희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고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것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간 선정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임시로 구성이 되어서 그때그때 해산을 한다라는 설명 맞습니까? 예. 그리고 8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위원장에 관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임시위원장 선출에 대한 부분이 공공위탁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이 좀 달라요. 문장들이. 이 부분이 이 경우 선출 방법을 호선으로 하며 이게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또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라고 민간위탁은 명시를 했고 공공위탁은 또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별도로? 조문을 좀 말씀해 주시면 8조죠. 8조 6항 공공위탁에서는 8조 6항이고요. 민간위탁에서는 26조 6항 같은 내용인데 네네. 네, 명시한 부분이 전혀 좀 달라서 네, 이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네. 어쨌든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것들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대표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저희 조례에 이따 저희가 그 심의할 때 좀 그 사전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대표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예. 자, 전부 개정 조례안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요.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지금 이 아까 7조의 공공위탁 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하고선 저기 해산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관리는 공공위탁 사무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해산해 버리면? 각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아, 소관 부서에서 네. 그 민간위탁하고 좀 틀리네요. 그건 각 소관 부서에서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익 없음으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